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김천에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던 신비한 호수가 있었다. 그 호수는 산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었으며 그 주변에는 길이 없는 짙은 숲이 있어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에 대해 여러 가지 전설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이 호수 바닥에는 커다란 용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었다. 용은 그 강력한 힘으로 호수를 지키면서 마을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용이 깨어나 성난다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사람들은 늘 조심하며 호수를 바라보곤 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농과 밭은 갈라졌고 사람들은 먹거리가 떨어져 가기 시작했다. 마을 최고령 어르신은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아보려 했고 용에게 정화수를 바치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다. 용케도 호수를 찾은 용감한 청년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바쳤지만 날씨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실망하며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호숫가에서 텐트를 치고 계속 기도를 하던 청년에게 갑작스럽게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이 노인은 용이 현연한 형태로 보였고 그에게 혼잣말로 이야기하듯 전했다. 젊은이여, 너의 정성과 믿음을 보았다. 하지만 먹을 것만으로는 나를 깨우기 테니 대신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느니라. 너의 믿음과 용기로 마을 사람들을 다독이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모으면 내가 힘을 주겠다. 청년은 꿈에서 깨어난 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청년의 뜨거운 열정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모두가 함께 기도를 올리고 서로를 돕는 작은 나눔들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구름이 거쳐가며 예상치 못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신비한 호수에 함께 모여 감사를 드렸다. 그 이후로도 호수는 계속하여 마을을 보호했고 사람들은 호수와 용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이어갔다. 김천의 사람들에게 호수의 전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닌 공동체의 연대와 신뢰를 지켜주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들은 함께 있을 때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음을 인식하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신비한 호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화천 지역에는 겨울이 오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화천은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했으며 눈이 덮인 산과 강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눈의 요정들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죠. 이 전설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천에는 눈을 사랑하는 소녀 은수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눈이 오는 것을 특히나 좋아해서 눈이 내리는 날이면 항상 밖에서 놀며 눈사람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녀는 순백의 세상을 보면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은수가 눈밭에서 놀고 있을 때 눈 위에 떨어지는 작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 빛을 쫓아가던 은수는 마법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눈의 요정들이 반짝이는 눈송이들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커다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떨어질 때마다 요정들이 그 위에서 부르며 즐거워하였고 은수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요정들은 은수가 자신들을 보았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에 매료되어 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요정 중 가장 아름다웠던 주인은 수줍어하며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안녕, 작은 소녀야. 우리의 춤을 본 것을 환영해. 너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를 볼 수 있단다. 은수는 자신이 수많은 전설 속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녀는 요정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고 그동안 요정들은 그녀에게 자신들의 세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화천의 산 속 깊은 곳에는 인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고 요정들은 이곳을 평화롭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동화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를 믿었던 몇몇 사람들은 점차 요정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고 마을에는 눈이 내릴 때마다 요정들이 춤을 춘다는 전설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은수는 할머니가 되었지만 고운 설경과 함께했던 그 밤의 추억은 언제나 그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할머니가 된 은수에게 요정을 만났던 이야기해달라며 졸랐고 그녀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금도 겨울이 오면 화천의 사람들은 눈 속에 숨겨진 요정들과 함께한다는 전설을 기억하며 은수 할머니의 이야기 속 요정들이 주는 기쁨과 평화를 느끼며 겨울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괴산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안에는 달빛숲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숲이 존재했다. 사람들은 이 숲을 신성하게 여겼으며 오랜 전설에 따르면 달빛이 가장 밝은 밤에 별의 정령들이 내려와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인다고 했다. 한때 이 마을에는 민지라는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달빛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곳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달이 꽉 찬 밤 민지는 용기를 내어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달빛이 그녀의 길을 부드럽게 밝혀주었고 그녀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숲은 생각보다 더욱 아름다웠다. 나무들은 바람에 살랑거렸고 은은한 빛이 초록의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었다. 민지는 숲의 생명력이 자신을 감싸는 느낌을 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걷다 보니 그녀는 깊은 숲속에 자리한 작은 호수에 다다르게 되었다. 호수의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그 표면에서 반사된 달빛이 마치 별처럼 수면에 반짝였다. 호수 가장자리에는 작은 돌탑이 쌓여 있었다. 민지는 그곳에 다가가려고 했으나 그 순간 신비로운 빛이 불쑥 나타났다. 놀란 민지는 숲속에 있던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다. 그 자는 바로 숲의 정령이었다. 그는 반짝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마치 별이 걸어 나온 것 같았다. 그 정령은 민지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말했다. 이 밤에 여기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지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정령의 온화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녀는 숲에 대한 호기심과 전설에 대해 물었다. 정령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달빛숲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온 것은 운명일지도 모르죠. 정령의 인솔하에 민지는 그 밤에 신비로운 춤과 축제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별의 정령들과 숲의 생명체들이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숲속을 가득 채웠다. 민지는 그들과 함께 춤을 추며 순수한 기쁨을 느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있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밤이 깊어지고 축제가 끝날 무렵 정령은 그녀에게 말했다. 이곳의 비밀을 간직해주세요. 우리에겐 우리만의 축제와 이야기가 필요하니까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숲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 후로 민지는 달빛 숲의 전설을 마을의 아이들에게 전하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다. 괴산의 사람들은 달빛 숲을 더욱 가끼고 사랑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와 함께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롭게 겹쳤다. 이렇게 괴산의 신비로운 달빛 숲의 전설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포항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바다를 무척 사랑했고 바다에서 그들의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바다로 나가고 저녁 노을이 지면 집으로 돌아오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마을에 어부들 중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수였으며 그는 매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준수는 항상 바다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였고 다른 어부들에게 들은 신비로운 바다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종종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중 하나는 바다 속 깊은 곳에 용왕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신화나 전설로 여겼지만 준수는 언제나 진짜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의 할아버지는 용왕이 사람에게 지혜와 용기를 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준수는 그 이야기에 감격하여 언젠가 용왕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준수는 몰래 집을 나와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고 바닷물은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준수는 해변가로 걸어가 물가에 조용히 앉아 용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바다가 뒤흔들리며 눈부신 빛과 함께 웅장한 용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준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용은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용감한 소년이로구나. 내 소망이 무엇이냐? 준수는 당황했지만 용왕 앞에서 자신의 꿈과 모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용왕은 준수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에게 몇 가지 지혜와 바다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주었습니다. 용기와 믿음은 너를 어디든 데려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끝으로 용왕은 다시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준수는 바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더욱 깊게 가졌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훌륭한 어부가 되어 항상 바다의 변화를 잘 알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준수가 만난 용왕의 이야기는 마을에 새로운 전설이 되었고 사람들은 준수를 존경하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포항의 작은 마을은 바다와 사람들의 사랑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이어졌으며 준수의 모험담은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영주 지역에는 산 중턱에 자리한 신비로운 사찰과 그 뒷산 너머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산은 사계절 내내 푸른 숲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 계곡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존재했다. 그 전설은 바로 산사 근처에 살고 있는 용신에 관한 것이었다. 용신은 고대부터 이 지역을 지켜온 존재로 그는 인간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종종 비에 씻긴 하늘에 무지개를 띄워 그가 여전히 이 산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렸다. 산사의 스님들은 이 용신에게 매일 아침마다 향을 피우며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용신은 이 향을 맡으며 자신이 사는 이곳을 더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키곤 했다. 뒷산 마을에는 오랫동안 귀동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귀동은 부모를 일찍 겨이고 할머니와 함께 살며 마을에서 가장 발랄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다. 그는 종종 산사에 놀러갔고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용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즐겨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가뭄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농작물은 다 들어갔고 물의 부족으로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마을의 원로들은 산사의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산사의 가장 나이 많은 스님은 긴 명상을 마친 후 용신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스님은 귀동을 데리고 산 정상으로 향했다. 용신의 정기가 흐르는 계곡 한가운데 그는 기도를 시작했다. 귀동도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 함께 기도했다. 그러자 갑자기 산 너머로 구름이 모여들었고 곧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에 내린 비는 용신이 귀동과 함께 했던 진심 어린 기도를 듣고 내려준 선물이었다. 비가 내리자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귀동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 경험 이후 그는 마을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용신과 귀동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두 존재가 서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한 산사의 전설로 남았다. 이 이야기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어 살 때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영주 지역 사람들의 소중한 동화로 자리 잡았다.